시민단체의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거짓 뉴스를 통해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코리아타운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몇몇 과격한 우익 일본인들이 우길기를 들고 한국인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히 옛날 얘기이고 현재는 오히려 혐한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날에도 집회를 열어서 백색 국가 배제를 반대했습니다. 회원들이 입을 모아서 비판하는 건 일본의 언론과 아베입니다. 어느 나라나 언론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의 비리가 산더미 같은데 일본의 언론들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를 주요 뉴스로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론적으로 일본의 언론과 아베 정권은 한국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둘은 한 배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해서도 언론들은 한국인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짓밟는 장면을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한국 제품 불매를 강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거대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은 일본의 헌법 기념일입니다. 이들은 그날 국회 앞에서 노 아베, 개헌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미국과 힘을 합쳐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베가 헌법을 바꾸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베의 뻔한 속셈이기도 하죠. 일본 시민 60% 가까이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역시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박근혜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아베를. 결국은 탄핵을 언급한 것입니다. 회원들은 일본인 스스로가 참여해야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힘을 합쳐 아베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 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오히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행사에서 일본의 국토교통상은 정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인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면 양국의 우호 관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한국인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상의 한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일본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먼저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는 식의 답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국토교통상은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국가라고 높여 얘기했습니다. 또한 행사 전날 일본 자민당의 2인자인 나카이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의 2인자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일본의 장관들뿐만 아니라 극우 정치인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관광객 감소와 불매운동의 장기화일 것입니다. 최근 일본 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4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마도는 전년 대비 90%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상태로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 4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 보이콧을 하자 일본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면 될 일이라고 콧방귀를 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친형과 같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국 경기가 침체됐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믿었던 트럼프에 의해 내년 관광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 같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민간은 민간끼리 활발히 교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의 2인자인 나카이 간사장은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일본은 더 어른이 돼 한국의 주장을 잘 듣고 대응해 나가는 도량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은근 일본은 어른이고 한국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가 징징대는 거 잘 어르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일본을 조롱해버렸습니다. 바로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장 까다롭다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국내 업체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이 되는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없애는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인데 이것을 벌써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공급받아 이미 생산 라인까지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램 테크놀로지와 SK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액체 불화수소 생산을 함께 협력하였기에 단기간에 국산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포토레지스트, 기체 불화수소, 플루어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가장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만 서류 보안 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출 허가가 늦어지자 국내 기업들이 품질 테스트에 더욱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반도체 업계보다 빠른 속도로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액체 불화수소 일부 국산화 소식을 알렸고 이달엔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액체 불화수소 100%를 국산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액체 불화수소만큼은 수입 신청을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해주지 않고 공격수 미나미노의 활약에도 팀은 4대3으로 패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나미노 중심의 반응이 많았지만 황희찬 골 직전부터 5채널 실황 반응을 모아보았습니다. 반응 보시겠습니다. 전반 리버풀이 3대0으로 앞선 상황. 흥민이 형님에 비해 황희찬은 어중간하네. 어이 좀 패스를 하라고? 한국 젊은 포워드는 싱싱한 놈들이 많네. 이러면 이틀 연속 7골 들어갈 듯한 레벨. 수준 차이 너무 나네. 황희찬 안경 버렸다. 한국인은 기세는 있는데 엉성한 것 같아. 잘 자요. 껌 냄새가 나는 건 미나미노 꾼이네. 황희찬 많은 골. 한국인 왔다. 이건 좋은 슛. 처음부터 안경 벗었어야지. 넷 우익 침묵이겠네 이러면. 크크크크크. 희찬이 형님 왔다고. 역시 이놈 숫자람. 좀 안에 한국인. 판다이크라는 수비구먼. 한국 또한은 진정한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군. 희찬 안경 무게 10kg이라 안경 벗은 희찬이는 진심이야. 판다이크가 당했다. 판다이크 상대로 잘했네. 솔직히 판다이크가 얕봤어. 힙찬전은 슛이야. 이건 완벽했다. 발롱도르를 황희찬의 판다이크 희찬이한테 속아서 휘청. 지금 한국 분위기 타고 있겠지. 한국 선수들은 엉성하지만 이런 게 있지. 힙찬 EPL 갈 수도. 판다이크 한 번도 제껴진 적이 없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전반 종료. 여기 번역을 보고 있는 가슬리닷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축구는 일본인보다 한국인이야. 일본인 이상의 실력자가 동세대 한국인에 반드시 있다는 느낌. 바로 그거지. 대표에선 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많아서 유리할 뿐이야. 방금 황희찬, 손흥민이었다면. 병신 희찬 골 말고는 개떡같네. 황희찬 미나미노의 어시스트. 미나미노. 우와. 아. 완전 슈퍼골. 클럽이 미나미노에 주목했다. 한일의 가교. 황희찬이 좋아졌음. 한일 핫라인. 좋은 크로스였고 미나미노도 잘 맞췄다. 완벽. 이것이야말로 한일 우호. 클럽 수금. 아침인데 소리 질렀네. 옆집에서 뭐라 하겠다. 땡큐 황희찬. 황희찬 일부러 미나미노에 패스해주려 했던 걸까? 이 한국인 이기심 없는 좋은 선수네. 또 왔다. 동점 왔다. 미나미노 슈퍼시. 대단한 기세의 축구다. 잘치부르크.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야. 일어나 있어서 다행. 미나미노 한 골 1도움. 황희찬 한 골 1도움. 반다이크 가랑이 통과라니? 잘치 감독이 수정하는 능력이 지나치게 대박. 잘해야 손톱 자국 남기겠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기가 될 것이라고는. 일본인 한국인 모두 맹활약. 미나미노 승리의 포즈 뒤에 황희찬 뭔지 모를 미묘한 표정. 미나미노 황희찬 홀란드 대박. 희찬이 좋다. 리버풀 상대로 이러면 아무렇지 않게 EPL에서 통한다. 오늘만 한일 우호 가자. 황희찬은 좋은 선수네. 아까 그 크로스도 대단했다. 안필드에서 따라잡는 건 전 대단. 잘치가 이런 강팀이었을 줄은. 살라 왔다. 이건 피르미누가 지나치게 훌륭했다. 좋았어. 제거야 총골 좋다. 관계 혼란스럽지 않겠냐. 또 동양인 들어와서. 클럽 잘치부르크 선수 빼가겠네. 오쿠가와 방금은 희찬이한테 패스 줬어야지. 미나미노 인생의 피크. 1점차 패배면 홈에서 역전할 가능성은 있다. 미나미노나 황희찬은 팀에 없어선 안 됨. 홀란드 똥불글 듯 진짜 아깝네 이 경기.
오쿠가와 들어오고 흐름이 끝났다. 오쿠가와 쟤는 제이트 수준. 관중단이 매니아 환희